네.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어, 불이 나서 지금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슬퍼하고,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빨리 이제 재건해야 되겠다, 복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, 또 각종 성금과 또 이 복원 계획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인해서 의외의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. 바로 빅토르 위고의 같은 이름의 이 소설이죠. 파리의 노트르담, 노트르담의 꼽추가 이 프랑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. 장애인 단체에서는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예, 꼽추가 이제 장애인 비하 어떤 단어이기 때문인데요. 어쨌든 이 파리의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대단한 그런 베스트셀러 반열에 다시 역주행, 재소환됐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노트르담의 꼽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파리의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이 작품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, 이 작품은 15세기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이 종직의 콰지모도가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. 이 콰지모도의 보호자인 클로드 프롤로 주교의 또이 보호자의 역할, 또 사제의 어떤 역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. 이 소설은 1831년에 출간이 됐고요. 19세기 후반 노트르담 대성당 대보수를 할 때 지지를 이끌어냈다라고 알려져 있죠. 사실 이 빅토르 위고 때문에,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소설 때문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무수한 훼손과 손상을 언급하면서 이 대성당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빅토르 위고가 이 파리의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이끌어냈던 것이죠.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을 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스메랄다는 집시 여인이고, 얼굴도 예쁠 뿐만이 아니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릅니다. 근데 여기에는 중세 시기에 가슴 아픈 그런 역사적 비극을 소재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중세 시기에는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죠. 이 마녀 사냥은 진짜 마녀를 사냥한 것이 아니고, 대체적으로 집시라든지 아니면 미혼모, 아니면 이혼을 한 과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던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. 보호해줄 정치적 세력도 없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마녀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빅토르 위그의 이 파리의 노트르담의 꼽추에서는 콰지모도가 이 마녀 사냥에 처하게 된 에스메랄다를 구해줍니다. 근데 구해주는 것이 도피, 그러니까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, 그곳이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종직이었던 콰지모도는 등이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고 착하면서도 이렇게 당시에 억울하게 마녀로 불렸던 에스메랄다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. 물론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면서 모두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긴장감을 자내게 하는데요. 어쨌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시대에 억울하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또 원한을 갖게 되는 약자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공간은 어느 곳이나 이제 필요하다,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사실 뭐 노트르담 대성당은 뭐 빅토르 위고에게만 이렇게 영감을 준 것이 아니고, 뭐
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쓸 때도 감명을 받았다든지,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성당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뭐 1911년 프랑스 무성 영화 파리의 노트르담을 시작으로 한 8편 정도의 영화가 노트르담 대성당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. 뭐 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이 노트르담 드 파리가 1998년 초연 이후에 프랑스의 대표 뮤지컬로 이렇게 자리 잡았고, 또 이 가운데 이제 가장 뭐 유명한 무성 영화 같은 경우, 유성 영화 같은 경우는 파리의 노트르담이 있습니다. 1956년 작품이고 대배우인 앤서니 퀸이 열연을 했던 그 작품이기도 한데요. 대표적으로 이제 비포 선라이즈라는 작품이 또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, 여기에는 이 에단 호크와 줄리 넬피의 대화가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이 에단 호크, 그러니까 제시가 이렇게 말합니다. 이 세계 대전 때 독일군이 이 파리에서 퇴각할 때 노트르담 대성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대. 폭파 스위치를 누를 병사가 남았는데 결국 폭발을 못 시켰대. 노트르담의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말이야 라고 말하니까 줄리 델피, 그러니까 셀린느가 실화야? 라고 묻자 제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. 몰라, 어쨌든 멋진 얘기지 라고 이제 답을 하죠. 사실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감탄을 지어냈던 것은 뭐 이뿐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외에도 2011년에 미드나잇 인 파리라든지, 또 영화 아밀리에, 그리고 심지어는 2007년에 라따투에도 노트르담드 대성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노트르담드 파리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나타났지만, 어떤 상징적이면서도 실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화제를 통해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인이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한편으로 앞으로 이 대성당이 복원이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금 이제 서게 될 날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요. 이 과정에서 뭐 로봇이라든지 또 뭐 3D 스캔이라든지 다양한 첨단 그런 기술을 통해서 복원이 되는데, 다만 단순히 복원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노트르담드 대성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,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정말 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은신할 수 있고 아니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되기를 바라고요. 반드시 프랑스 파리에만 있지 않고 우리 일상에도 이렇게 우리가 편히 안온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 복원 뉴스, 그리고 베스트셀러 1위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.